또 얼마나 발휘할지 봐야겠지만 전판에는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템포 조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DRX 같은 경우에는 아지르나 소라카, 제리 이런 챔피언들이 한 팀에 있다는 건 중반 이후에 뭔가 기대치가 팍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소라카 같은 경우에는 침묵 장판이나 궁극기를 통한 광역 킬로 비에고나 아칼리의 킬각을 좀 꼬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입니다. 그런 변수까지 내다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DRX는 좀 더 중반을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신 소라카 현재까지 뭐 영승사패를 첫승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지. 실제로 지금 뭐 삼성 구도들이 막 돌고 있으니까요. 네, 먹고 먹히고 찌르고 찔리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DRX 확 분위기 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전승팀과 전패팀이 지금 없다라는 게 상황을 맞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는 확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이거- 정말 많이 예. 나오죠. 네. 그리고 긴장하세요. 사슬낫의 한화생명, 사슬낫의 제카는 다르다. 네. 주먹까지 빡 주시는데요. 네. 한화생명 선수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인업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RX입니다. 한 세트 더 이기면 누구 이기고 누구 이긴 한화생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DRX. 다음에 이에 맞서는 한화생명이고요. 자, 3꽉 한번 만들어야겠죠? 그것이 가능할지 이 양팀의 선수들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DRX와 한화생명의 2세트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DRX 그리고 한화생명 이런 팀들은 언제 잘해줘도 확 이렇게 고점이 터져도 전 이상한 팀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맞죠. 선수들 예. 면면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즌 전에 예상하는 플레이오프권 팀에 보통 꼽혔던 팀들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소위 비프로권 팀으로 많이 예상됐던 리브 샌드박스가 이미 거의 사실상 프로권에 차지를 했어요. 맞죠? 그럼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어떤 팀들도 우리는 뭐 프로권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장 중요한데 어제 보니까 잼바고 웬만하면 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팀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슬슬 좀 경기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뭔가 이후 대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라운드부터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라운드도 거의 절반 넘어갔거든요. 각 팀들이 지금 경기 수가 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뭐 2, 3주 지나고 나면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팀들 막 얘기하고 이렇게 될 상황이 나오기 예. 때문에 오늘 경기 중요하죠.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네요. 예. 소라카가 나오면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되게 공격적인 챔프예요. 소라카는. 그리고 소라카가 공격적으로 해줘야 의미가 생깁니다. 소라카는 뒤에서 힐만 주는 챔프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소라카는 가진 바의 힘의 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약간 솔랭에서 자주 나오는 소라카의 멸망 버전이긴 하죠. 맞습니다. 자,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진하면서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밀어내면서 본인 체력 포션으로 상대를 깎아내야 저런 하이머딩거 포탑 대응도 되고 예. 방금 팽이동 좋았네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킬각이 서로 간에 잡힐 여지도 있어서 이게 사실 하나생명이 저렇게 비에고까지 연계해서 뽑은 걸 보면 저는 바루스 딩거의 바텀 주도권 플러스 그리고 비에고가 은근히 다이브에 꽤 괜찮아요. 초반에 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걸 연계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바텀 쪽 이렇게 적극적으로 DRX가 밀어내준 건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치열하게 싸우다가 빡세게 한 2분 싸우다가 이제 갑니다. 서로 타협하고 빠지면은 결국 전멸 빠진 딩거 쪽이 좀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교전 중에 뒤로 백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전멸이 소모됐고요. 탑 상황 보겠습니다. 이 구도는 나르가 초중반 타이밍 때 이제 미니 나르 때는 생각보다 되게 다이브 각도 잘 잡히고 좀 위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만 넘기고 그러니까 판금장아 뜨고 이것저것 되다 보면 결국 레넥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태생적 유통기한의 한계라고 할까요? 유통기한이 옛날에 비해선 좀 늘긴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빌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챔프 자체가 근본이 유통기한 챔프예요. 그래서 레넥톤은 돈으로 방부제를 계속 넣어야 돼요. 맞아요. 레넥톤이 보통 오브젝트 싸움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있어야 정상이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가 지금 뭐 8연패 중입니다. 초반에는 진짜 거의 탑을 평정을 했었는데요. 비에고모도 잡히고 있고요. 클리드. 저런 거는 위치를 알아도 그냥 걷어내주러 오는 거죠. 예.
라스칼이 잡은 레넥톤은 다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칼리가 초반 압박을 원래 좀 세게 당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일러스 아칼리의 특징이에요. 체력바가 워낙 좀 이색한 이게 설마 타워. 네, 이거 어제 정글러들 만났고요. 레넥까지. 라스칼이 어디로 가죠? 앞으로 가면서 오히려 데카가 앞으로 가면서. 잠깐만. 근데 제카도 뭐 살기는 잡히긴 잡히겠지만 예. 네, 선취점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제카의 슈퍼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탑에 턴이 생기잖아요. 라스칼이 왔으니까 출장 갔으니까요. 레넥톤이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네. 역시 사슬라스의 제카.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구도에서 또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 사일러스 아칼리가 아즈르 상대로 초중반에 압박을 세게 당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아즈르가 점수를 얼마나 획득하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노리는 다이브 플레이를 앞으로 돌파해가지고 역회가 아까 러브샷이 나와서 예. 라스칼까지 오면서 본인이 당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을 취했고요. 자, 페이트가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교전 중에 포메이션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칼리가 킬을 먹었다는 게 중요하고 예. 레넥톤이 킬을 먹긴 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르가 결국 판금장아 띄우고 이것저것 띄우다 보면 레넥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치는 생기거든요. 맞죠? 각각 뭐 1킬입니다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위에서 지금 50의 턴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텀 쪽도요. 위에 우르르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 다시 라인전을 펼쳤을 때 유성을 2개 들고 온 쪽이 좀 주도권을 쥐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에고가 이 아래쪽 레드 정글 시야도 꽉 잡아주고 바텀 쪽에 계속 쏘다가 드래곤까지 이어지면 하나생명 초반 스타트가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럼요. 아래쪽 그래서 대량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긁어주고요. 예. 근본적으로 바텀 라인전 구도는 일종의 슈팅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슈팅 게임에 있어서 제리를 들고 있는 쪽이 저는 조금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애초에도 라인전 하는 과정에서 하나생명이 좀 더 유기적인 움직임도 나왔어가지고 균형도 분명 좀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저희가 뱀피 끝났을 때 처음 말씀드렸던 DRX가 좀 평화롭게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흐름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 아래쪽도 이미 사건 터지고 있는 거고요. 미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내줬고요. DRX 입장. 라스칼이 계속 이렇게 주도권은 잡아줄 수 있겠지만 뭐 나르 입장에서 이게 막 불편하진 않죠. 예. 그렇죠. 나르가 애초에 집을 갔다 오면 그때부터 또 달라요. 집을 안 간 상태라 저기 돈을 꽉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칼리는 1K 먹고 나서 다른 챔프가 1K 먹은 것과 느낌이 좀 다르고요. 확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플레이어가 잭하기도 합니다. 자, 미드 쪽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여길 밀어넣는 과정에서 원래도 좀 딜교환을 당했었는데 표창고개를 맞다 보니까 바로 이런 각이 나왔고 제카가 진짜 잘 뚫었어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가 안 났으면 본인만 휩쓸렸을 수도 있는데요. 자, 뒤로 탑쪽 라스카리 체론에 빠지고 집에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왔어요. 나름. 그리고 킹갱 확실히 지금 게임이 좀 여유가 생겼다고 예. 느끼는 것 같은데요. 판금장화의 수학의 낯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게 저 때부터 레넥톤이 벌써 약간 몸으로 슬슬 신호가 와요. 유통기한의 신호가. 그래서 그래서 맞췄고 예. 밀어내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그게 아지르한테도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칼리가 너무 편해져 버리면 이렇게 빠른 시간부터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칼리가 7분대인데 이런 플레이를 그냥 과감하게 할 정도로 본인이 여유를 느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50이 와서 같이 막 커버를 해줘야 된다. 한번 이게 들렸다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50이 이런 라인 정도도 그리고 바텀은 가만히 놔뒀을 때 하나생명이 조금씩이라도 갉아먹고 있다. 네. 그러니까 DRX한테 약간씩 그 안 좋은 신호들이 가는 거라서 결국 크로코가 지금 이제 6렙 이후 됐잖아요. 지금부터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그런데 체력이 워낙 그래서 일단 뭐 달려 들어봅니까? 아이고 죽었어. 예, 물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호응이 될까 싶긴 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도 어떻게 킬을 만들어야죠. 완전 억지홍이라고 예. 판을 일단 라이프를 깔아놨으니까 잡고! 그렇죠. 묶어두고 예. 본인은 살아야 돼요. 되는데 본인 살아. 그때 예. 아! 마이퍼가 킬 먹었습니다. 아니 50의 저 필살기 턴이 이게 바텀 라인전이 과하게 무너지면 저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렇군요. 정글러가 가도 오히려 뭐 소위 갱승이 되거나 안 좋게 되는. 예, 더 많은 데스가 떴습니다. 정글러가 오른쪽에 그리고 지금 3명 다 죽을 뻔해서 솔직히 작전 투입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호응하는 과정에서 베릴이 그냥 무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사실 DRX가 굳이 따지면 원래 바텀 라인전이 이번 시즌 들어와서도 편했던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텀 폼이 DRX한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도 드렸었고 맞죠.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잘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억지스러운 걸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대로 상대를 정비시키고 나면 어차피 우리는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선수들의 입장이었던 건데 네. 결국 상대 팀의 큰 득점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뭔가 시도를 하는 게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 아파요. 아니, 이게 포탑이 그냥 끌리네요. 그나마 전멸은 있어서 한 예. 번은 살았지만 오.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닐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맛 1대1에서 이렇게 밀렸고요. 지금 돈 차이도 은근 초반인데 나고 킬 차이도 나는데 심지어 오브젝트도 하나생명이 일방적으로 한 발 먹었고요. 더. 앞으로 갉아먹을 것도 하나생명 쪽에 대부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라인전의 상성도 이미 DRX 쪽은 유통기한이 몸으로 이제 그 풍파를 체감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보이고 이게 지금 온갖 적신호가 네.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진짜 엄청 나는데요. 이게 심지어 드래곤이 꽤 빠른 게임이라서 그냥 1분 뒤에 나오는 용을 또 하나생명이 먹을 턴을 만들어버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렇죠. 용도 빠르다. 심지어 거기에요. 뭐 지금 방금 뭐 돈창을 봐도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강한 라인을 더 밀어주고 나르 대 레넥은 그냥 나르야 알아서 잘 놀아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죠. 와 이거를 자 두 칸. 그리고 전령 불면 없는 거고요. 저 아래 타워는. 이게 뭐 아무리 소라카가 이제 회복을 시켜주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도 소라카도 무슨 라인전에서부터 주유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소라카 쪽에 정글이 원래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라인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소라카 쪽에서.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근접 서폿을 했어야 됩니다. 호응이라도 확실히 하게. 어차피 라인전 질 거면. 그렇군요. 근데 라인전을 질 생각으로 뽑진 않았거든요. 네. 저 픽의 의도는 그랬겠죠. 혹은 좀 밀리더라도 적정선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적정선이라는 걸 완전 넘어버렸기 때문에 예. 데스에 무슨 뭐 아래쪽 타워가 지금 10분인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위쪽으로 살살 가보죠. 이게 살살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바텀이 과하게 무너지게 나올 때 이거는 뭐 솔랭이든 대회든 똑같이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거기에 정글이 묶이고 온 챔프들이 다 묶이게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바텀을 버리고선 게임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쵸 요즘 같은데. 그래서 또 정글이 묶이다 보니까 원래 50도요. 레넥톤 쪽의 턴을 좀 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안 봐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호응하면 이게 진짜 울면서 여의봉 휘두르죠. 저 가면서 예. 프로코드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맞나?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그냥 버릴 걸. 예. 그냥 차라리 탑이나 봐줄 걸. 왜냐면 레넥톤도요 갱 받으면 나를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원래. 근데 그 타이밍이 지나고 있거든요. 레넥톤이 유통기한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크로커가 나름 애를 썼는데도 결국 위쪽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래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용도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벌써 3천 차입니다. 11분인데요. 그렇죠. 아래쪽 시야도 다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레넥톤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이젠 나르 상대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텀 듀오가 둘이 이제 만난 상태에서 또 먼저 뭔가를 쏴대는 구도가 나오면은 그냥 DRX가 계속 묶여있는 거죠. 본인들 라인전에. 한호생명 뭐 이런 분위기로만 계속 가면 됩니다. 원래 좀 게임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결국 비에고 같은 챔피언들도 메이킹이 어렵다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하나생명의 게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 물론 그럼에도 DRX가 보여주고 있는 결국에 특유의 뭐 전판에서 나온 순간적인 운영이라든가 괴력, 순간적인 좋은 판단 이런 것들은 나올 여진 전 게임 끝까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서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생명이 결국 그냥 기본 체급으로 일단 찍어 누르고 있고 1세트도 하나생명이 무리해서 전 역전당한 거지 하나생명이 이미 좀 찍어 누르고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DRX한테 지금 위기긴 합니다. 예. 기본 체급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 상황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계속 막고 있어요. 네. 어휴, 그나마 하늘에 한번 기원을 해서 피를 채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명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끊어주면 좋을 텐데. 제카도 그냥 막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예. 그런데 성과 못 내면 니네 손에 더 커질 걸. 그냥 50도 또 가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없습니다. 장면들이 있었지만 결국 탑 미드 바텀 모든 라인전이 다 무너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예. 그 과정에서 클리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제 철거반 돌아다니면서 14분 전에 최대한 야무지게 또 이것저것 뜯고 있는 거고요. 이젠 4천 이상으로 벌어졌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DRX가 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메이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그 메이킹이 크로코 손에 달렸어요.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어깨가 지금. 그렇죠. 본인 비드로는 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근데 아래쪽에서 한번 성과 안 나왔고 오히려 마이너스 위쪽도 성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나르한테 현상금이 걸리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원래 나르 레넥톤이 저게 실제로 가만 놔두면 나르가 전혀 불만이 없어서 레넥톤을 뽑는 쪽은 레넥톤을 뽑아놓고 선픽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웬만하면 레넥톤이 카운터픽을 안 당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보통 득점을 하기 위해 뽑는 거예요. 그렇겠죠. 레넥톤을 가진 쪽에 득점을 할 선 권리가 생기거든요. 다이브가 됐든 갱킹옹이 됐든 거기를 통한 오브젝트 싸움이 됐든 그걸 통해서 미드를 풀어준 건 맞아요. 근데 미드가 풀렸냐? 풀리진 않았어요. 예. 엄밀히 따지면. 맞죠. 예. 그래서 이 지경까지 뭐 포탑 골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레넥톤이 뭔가 잘못했냐라고 물으면 레넥톤은 잘한 거죠. 레넥톤이 만약 미드 쪽에 그 출장 안 갔었으면 네. 이미 뭐 또 아예 그냥 미드 쪽이 더 박살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참 그 팀적 상황과 뭐 각각 개인의 판단은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슬슬 또 삼룡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DRX는 그냥 웅크린 상태에서 일단 1코어를 뽑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설프게 나가면 아까 바텀에서 그 2대3 밀린 거랑 똑같은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서 클리드가 일단 한번 한번 시간을 이용해서 네. 전룡까지 레넥톤을 소환해서 한번 싸울 생각을 하는가도 궁금했었는데 예. 이게 싸우기에 컨디션이 제리도 야, 아까 바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예. 이거 부른다고 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걔네 오공이 그거요? 킬각만 어떻게 왔다가 사실 요즘 스틸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놓고 나 스틸 할 거야? 이러면 그거 가만 놔두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죽이죠 보통. 꿀밤을 한 대 맞춰줘야죠. 상대 블러디러도 두 명 잡았습니다. 그냥 하나생명이요. DRX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아우 예. 그냥 너무 힘이 없어요. 아예. 됐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겠는데 타워 아래에도. 아니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예, 할 게 그냥 없는데요? 이번 2세트는 이미 무릎이 땅에 닿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쓰러지진 않았는데 무릎이 그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으죠. 근데 무릎 따도 바르면 뭐 다운이라든가 판정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거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라스칼이 내가 뭔가 1대1은 나 모란 레넥톤이야. 예, 나 아무도 모란 없어요. 레넥톤이야. 아무도 없으면 내가 굴려서 한번 들게. 간대야. 내 황스케 예. 철벽의 라스칼 통나무 차차차. 내가 통나무 들게 좀 더 힘을 줘. 진짜 동료들도 오는데 클리드 근데 맞고요. 나머지 4명이 통나무 위에 대자로 뻗어 있어요. 위에 뻗어 있어요. 아래 뻗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뻗어 있습니다. 위에 뻗어 있으면 그 무게가 다 라스카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라스칼도 한 번 들긴 했는데 예. 또 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아 그렇군요. 그 위에 들어. 네. 자 용삼 이거 아니 한번 덤빌 3스택은 안 되니까 예. 그래도 한번 네. 상대도 약간 그리고 나르가 위로 갔으니까 맞습니다. 상대도 인원 배치 좀 느슨하게 예. 하긴 했거든요. 오랜만에 그러면 DRX한테 약간 기회? 이걸 예. 한번 끊어내고 그러니까. 네. 자 일단 국 빠졌으니까 예. 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먹었고 이제 그렇죠. 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넘어갈 수. 베리를 내주고 욕 먹었으면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예. 그럼요. 교환비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예.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결국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 라스칼의 으라차차 플레이가 만들어준 드래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요. 거기서 인원수가 상대가 좀 애로사항이 생겼고 이거는 뭐 대놓고 스테이각 노리다가 그냥 죽은 거죠. 예. 거기 하나 더 에이트까지 끊깁니다. 그런데 라스칼의 응징이 나오고요. 뭐 쓸 거 다 썼지. 애초에 빌드 자체가 몰락한 왕의 검 레넥톤이에요. 사실 너무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 게 이런 게임 선열포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냥 그냥 앞라인에 있는 샌드백이 됩니다. 곧 죽어도 극딜템 가는 게 맞아요. 네. 어차피 게임이 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킬도 하나 마련했고 나랑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용은 어떻게든 끌어줬습니다. 저게 뭐 현상금도 걸려 있고 또 계속 상대가 이제 바루스나 뭐 아칼리 같은 걸로 본인들을 흔들 건데 삼룡 싸움에 억지로 안 끌려가도 되는 기회가 한 턴 있다. 그게 예. 핵심이죠. 바로 스턴 걸고 네. 뒤에 잔뜩 와요. 밀어내고 날아가면 일단 살긴 사는데 궁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여전히 그냥 게임은 참 숨막히고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DRX 네. 상대의 무리수를 받아치는 게 최선이겠죠. 하나생명도 그런 점에서는 실수가 없는 팀은 아니거든요. 앞쪽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달려드는데요. 네, 그래서 벽을 끼고 일단 띄우고 언덕에서 그리고 뒤쪽에서 네, 잘 누가 찔리고 힐 하네요. 프로코가 네. 먼저주고. 적절할 때 잘 나왔죠. 네. 자 근데 바루스 궁이 엇박자로 남았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덕담이 훅치면서 달려. 포탑이 깨지기 전에 한번 타워는- 압박을 해본 것 같죠. 그리고 레넥도 레넥이 보고. 올라와서 나르는 순간이동 없어요. 예, 나르가 좀 멉니다. 근데 레넥이 들켰어요. 올라오는 게. 네.
그리고 뭔가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DRX가 붙을 만한 사람이 네. 없거든요. 그렇죠. 예. 쓸 거 다 썼으니까 DRX도 여기서 뭔가 더 나가긴 좀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치고는 얼추 비볐다? 예. 뭐 이렇게 봐야겠죠. 포탑 깨진 건 좀 아쉽겠지만. 예. 뭐, 예. 나름 뭐 대치는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도 결국 포탑을 깼으니까 우리의 원래 1차 목적은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글로벌 일단 6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뭐 꽤 많은 포인트 갖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만 지으면 됩니다. 하나생명은요. 아, 무리하지 DRX가 말고. 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본인들에게 얼마나 굴러갈지 저희가 시간 지나서 봐야겠지만 그래도 나름 저항을 잘하고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스칼의 그 솔킬이요. 진짜 컸어요. 진짜로. 예. 그거 아니었으면 드래곤도 전 3대 0이었을 거고 돈 차이도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그 나름 뭐 그럴싸하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자, 그 솔킬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왕 한번 해준 김에 더 해줘야 또! 돼요. 나중에 이제 자객의 발톱 같은 거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한 번 더 해주는 게 필요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책임져 줘야겠죠. 원래 롤 특징인데 원래 잘하는 사람이 캐리하는 사람이 계속 해줘야 돼요. 예. 와, 그 희망을 책임지라는 말은 와, 좀 아니 옛날에 이해는 하는데 예. 나스칼이 책임져야 된답니다. 그렇죠. 희망을 줬으니까. 자, 저 바론 치고 있거든요. 일단 핵바람이에요. 체크는 했기 때문에 예. 좀 보죠. 이거는 DRX도 막을만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점부시에 대기하고 있고요. 낚시? 결국 이 플레이의 의도는 아칼리가 도는 각을 만드는 겁니다. 덕담 쪽! 덕담! 덕담 쪽! 아, 어, 한국이 끝났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잡고! 교환을 하고 예, 문제는 반대쪽에 킹겐! 쪼여지면 살아갈 수 있는 각은 좀 애매한데요. 아, 타워 그만 때려라! 마이크한테 길 갔네요. 결국 학살 한명합니다. 예. 하나생명이 친 다음에 낚시 플레이한 게 또 좋았죠? 자, 그래도 솔방울 탄! 근데 여기. 여기. 아칼리가 안녕. 아니, 우리 할거 없나? 난 제카라고 해. 네. 그리고 아, 제카의 사슬라세 우리 페이트도 있다. 밀어내기가 아니라. 쓰러집니다. 그 그리고 와중에 펼쳐나게 맞췄어요. 아니다. 더블킬. 그 와중에 제카가 디테일도 좋았어요. 무빙이 살짝 멈칫 그 소위 스탑 무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진짜 좋았습니다. 피하면서. 역시 제카의 아칼리 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바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 상대 정글 죽였으니까요. DRX는 가부위기죠. 어차피 체크도 해야 되고 네.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바루스가 먼저 이니시를 열 수 있는 원딜이라는 것도 또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잡힐 사람 잡히고 이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이 아칼리가 상대 아지르랑 소라카를 약간 밀어냈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또 그 와중에 갈려가지고 DRX가 더 힘이 없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현실적으로 이 한타는요 그냥 바루스 궁 맞은 시점에서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피했다던가 뭐 흘렸으면은 또 얘가 다른 건데 그래서 살짝 뺀 부분. 아, 이렇게. 저런 게 뭐가 안 맞아? 무빙 디테일이거든요. 네. 자, 결국은 더블킬까지 나왔고 앞서서 하나 내줬던 용 트라이합니다. 하나생명. 이번에는 뭔가 뺏으러 가기도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레이저 한 발 쏘면서 예. 또 크로코 봐야 되나요? 레이저 가까운데 들어가서. 그러면은 예. 이건 사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예. 담을 넘었으면 네. 상대 지금 경비가 엄청 살벌해서 근데 크로코도 알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예. 정글로의 밀리는 팀 정글로에도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었고요. 3령 완성시킵니다. 하나생명. 레넥톤의 3킬이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레넥톤이 극딜이고 나름 센 건 맞는데 아 그리고 저 자발 나오고 나서도 또 뭔가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생명이 그냥 샌드위치! 그쪽으로 안 가죠? 네. 와 제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네. 사슬라스의 제커! 타임 아칼리를 프라. 와. 그래서 레넥이 왔는데 그러면 네. 라스칼 왔는데? 해줘. 네, 선체로 갔어요. 네. 라스칼 해줘. 라스칼이 선체로 동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바람은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내용상 공허했고요. 그래서 하나생명 23분 초반이에요. 아니 진짜 파괴적인 경기력이 나오고 있죠. 맞죠? 이게 진짜 우리가 전차입니다. 예. 무리하지 않으면 돼. 오버하지 않으면 돼. 아닙니다. 그러면 체급차 나. 예고했던 대로 가장 파괴적인 2승 3패 팀의 경기력 2세트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가는 것도 우와 신나게 23분 27초 시계 바로
전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급하지 않게 장면차를 하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상대편에게 KO 승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리고 LCK가 당연히 수많은 변수가